자, 이제 대단원 3단원 통계라는 단원으로 들어갈 거고, 통계는 지나고 나면 외울 게 많아서 외우고 나면 쉬운데, 외울 게 많다는 건 초반에는 외워지지가 않아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용어,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한 식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 되게 낯선 게 되게 많을 거라서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복습하는 게 아니라 개념 부분 영상을 다시 듣거나 차분히 읽어서 복습을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실제로 나도 수능 보기 한두 달 전까지도 막판에 공식이 안 외워져가지고 그냥 보면서 문제 풀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너네도 오늘 첫 초장에 듣자마자 기억이 잘 난다, 이건 굉장히 똑똑한 거고 아마 그러지 못할 거니까 계속 문제 풀 때 앞에 개념 부분 뒤적뒤적 거리고 내신 수능 대비할 때도 개념 부분 뒤적뒤적 거려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자, 낯선 것들 많이 나올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용어를 먼저 배우자. 자, 확률 변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내가 동전 2개를 던지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총 몇 가지가 있나? 이때 3가지 말고 4가지라고 하자. 서로 다른 걸로 보자. 이게 이제 확률에서부터 했던 이야기니까 서로 같은 동전, 다른 동전 언급이 없어도 다 다르게 볼 거야. 자, 따라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은 영어로 우서가 표본이 영어로 뭐였지? 그래서 이제 대문자 S를 썼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본 공간 S에 있는 원소가 이응, 앞뒤, 뒤앞, 뒤뒤. 자, 이렇게 총 4개가 있을 거야. 근데 당연히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려면 어떤 숫자나 수식으로 풀어야지 계속 끝까지 한글로 앞뒤 이렇게 해갈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걸 하나 약속을 할 거냐면 동전의 앞면의 개수, 동전의 앞면의 개수라는 것을 변수 X로 한번 잡아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응이라는 표본 공간의 원소는 어떤 숫자에 대응될 수 있어? 이 약속에 따르면 2라는 숫자에 대응될 수 있겠지. 앞면의 개수를 변수로 하자라고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우리끼리. 그러니까 요 이응은 숫자 2에 대응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응 디귿이나 디귿 이응은 어떤 실수에 대응될 수 있어? 1. 얘네들은 이렇게 대응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디귿 디귿은 뭘로 대응될 수 있나? 0이라는 거로 대응될 수 있을 거야. 자, 이처럼 표본 공간의 원소들은 보통 한글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뭐 주사위 한 번 이런 거야 바로 숫자겠지만 지금 동전에 앞 아니면 철수, 민철이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런 걸 다룰 때는 당연히 한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학적으로 이제 식으로 세우기 위해서 숫자에 대응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를 실수 하나하나에 대응시킨 거, 이것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응이라는 표본 공간의 원소는 이와 같은 약속에 따르면 확률 변수 2로 대응되고 얘네들은 1로 대응되고 얘네들은 0으로 대응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에 확률. 실제로 2가 나올 확률, 즉 앞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 그러면 이응에 해당하는 숫자 2를 4분의 1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켜볼게. 자, 그 다음 이응, 디귿, 이응. 얘네 나올 확률 총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말은 숫자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이라는 거에 대응시켜볼게. 또 0은 어디에 대응되면 돼? 4분의 1. 이렇게 대응하면 돼. 자, 이처럼 확률 변수들의 그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들을 대응시킨 이쪽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라지 x라는 확률 변수가 어떤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확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고 줄로 쓰면 이렇게 돼. 이제 이 상황을 식으로 따라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 오브 라지 x라는 확률 변수가 2가 될 확률. 그게 얼마라고? 4분의 1이지.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1, 2 될 확률이 얼마라고? 2분의 1.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0가 될 확률이 얼마라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표본 공간을 확률 변수, 실수에다가 대응시킨 것, 이것을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수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에 대응시킨 이쪽을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막 찍찍찍으로 하기가 싫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니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라는 시츄에이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확률 변수란 표본 공간의 원소를 실수에 대응시킨 것. 지금처럼 0, 1, 2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사람의 키, 뭐 날씨, 기온, 시간처럼 연속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이처럼 변수가 뚝뚝뚝 끊겨 있을 수도 있고 쭉 연속일 수도 있어. 그거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뚝뚝뚝 끊겨 있는 걸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고, 뭐 예를 들면 x라는 실값이 0 이상 2 이하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연속적인 상황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뚝뚝뚝 끊겨 있는 이산 확률 변수 및 그들의 확률 분포인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연속적인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 그리고 그들의 확률 분포인 연속 확률 분포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산 확률 분포라고 써야지. 이제 오늘은 디테일하게 이산 쪽에만 들어갈 거야. 이산 확률 분포. 이 예시를 그대로 끌고 가볼게.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라는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거든. 히스토그램 오랜만에 듣는다, 그지? x가 0, 1, 2가 될 확률이 0은 4분의 1이야. 1은 2분의 1이야. 2는 4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 자, 이처럼 시각화를 하는 도구는 이렇게 식을 쭉 나열해서 써도 괜찮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괜찮지만 좀 편한 걸 쓰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의 시각화 도구로 선택한 것이 표입니다. 표. 이건 그냥 사람들이 야 이게 제일 편하지 않겠냐라고 합의를 본 부분인 거야. 매번 이렇게 그림 그리거나 매번 벤 다이어그램 그리거나 식 3줄 쓰는 거 귀찮지 않냐. 이렇게 표 그리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확률 변수 x가 나올 확률을 써볼 텐데, 아까 여기 쓴 기호를 그대로 써볼게. 얘가 무슨 뜻이 천천히 이해해봐. 어렵지 않아. probability of large x라는 확률 변수가 x, 요 x는 아까 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미지수 느낌으로 x라고 쓴 것뿐입니다. 자, 그 확률이 각각 얼마였죠? 4분의 1. x가 1 될 확률이 얼마죠? 2분의 1. x가 2 될 확률이 얼마죠? 4분의 1. 자, 이와 같이 이산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약간 말 그대로야. 이산 확률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조금 일반화해서 한번 써볼게. 이제 더 이상 이런 히스토그램 안 그리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x1, x2, 점점점점 xn 이렇게 총 n가지를 가질 수 있다고 치고 그 다음 각각에 대한 그 확률 probability of large x라는 확률 변수가 small x 이때 small x는 0, 1, 2 바뀔 수 있는 것처럼 x1, x2, x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친구야. 그 확률들이 각각 p의 1, p의 2, 점점점 p의 n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 표에서 너무 당연하게 성립하는 성질들을 확인해 볼게. 첫 번째, pi. 요 i는 뭐 수열에서 하는 것처럼 인덱스라서 p1, p2, p3 이런 임의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야. 그 다음 p의 1부터 쭉쭉쭉쭉쭉 pn까지 다 더한 것. 확률의 총합이겠지? 이제 이거 수 1에서 배우는 시그마 기호를 좀 써가면서 할게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의 i. 이게 p1부터 pn까지 다 더한다는 뜻이었잖냐? 자, 시그마 아직 모르는 새끼 뒤에 있지만 뭐 알아먹으세요. 대충 더한다는 뜻입니다. 자, 확률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1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1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표현은 어때? probability of 확률 변수 x가 xi부터 xj 사이에 있을 확률. 어렵지 않아. 뭐 예를 들어 x2 이상 x3 이하 이러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을 확률 이런 거 아니야? 확률 당연히 뭐 해주면 되겠어? 다 더해주면 되겠지. 내가 원하는 부분만. 그러니까 얘는 굳이 쓰자면 p의 i부터 점점점점 p의 j까지를 다 더해주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예시 그대로 끌고 와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어. 여기서 질문. probability of x가 1 이상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뭐 또는 뭐니까 1이나 2니까 얼마? 4분의 3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고 당연히 0 이하 1 확률은 또 뭐밖에 없으니까 0밖에 없으니까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가 미지수 A래. 안 알려줬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확률의 총합이 얼마야? 1이야. 아 그러면 당연히 A는 뭐가 돼야 되겠구만.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 이산확률 변수만 따로 공부할 거고 그 이산확률 분포 확률 분포가 뭐예요? 그러면 편하게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가 뭐야? 어떤 정의역에 어떤 값들이 대응되고 있는 거잖아. 여기 함수야. 2의 4분의 1 대응됐고 1의 2분의 1 대응됐고 0의 4분의 1이 대응된 이런 함수 관계를 통계 쪽에선 확률 분포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산적인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고 시각화 도구로 표를 이용했고요. 당연히 알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성질이 성립할 것이다. 오케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6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용어가 대거 등장하고 죽어라 열심히 잘 외워줘야 됩니다. 여기부터 제대로 들어야 된다. 이산확률 변수의 통계값. 자,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잠깐 봐봐. 예시를 통해 먼저 보여드릴게. 중학교 때도 우리 교과서에서 통계 파트 살짝 다루긴 하거든. 뭐 최빈값, 뭐 중앙값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얼추 했었지. 그리고 우리 막 평균 구하는 방법 이런 것도 했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반에 시험을 쳤어. 시험을. 그래서 성적을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10점인 사람이 명수부터 해볼게요. 10점인 사람이 5명 20점인 사람이 3명 30점인
인 사람이 2명 있다고 치자. 우리 중딩 버전으로 평균 한번 구해볼까? 평균 어떻게 구하면 다 더한 다음에 인원수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10점 받은 게 5명이라면 점수들 다 더해야 되면 10 곱하기 얼마야? 5 플러스 20 곱하기 3 플러스 30 곱하기 2. 그리고 인간 총 몇 명임? 10명. 이니까 계산해보면 50 더하기 60 더하기 60. 170. 나누기 10이니까 몇 점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냐? 맞냐? 근데 이거를 좀 확통 버전으로 좀 바꿔볼게.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이 표를 그대로 계승해보세요. 이제는 뭐라고 해볼 거냐면 확률로 바꿔볼게. 확률. 자, 전체 10명 중에 5명이 10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반에서 그냥 랜덤하게 이 새끼 하고 시험지 봤을 때 걔가 10점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1로 갈게. 10분의 얼마야? 5. 20점일 확률은 10분의 3. 30점일 확률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봐봐. 아까 평균을 구했었던 이 식을 다시 한번 봐봐. 확률 10분의 5를 10분의 5 이렇게 볼 수 있지. 당연히 10명 중에 5명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확률 10분의 3을 이렇게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확률 10분의 1을 이렇게 볼 수 있지. 맞냐? 그러면 내가 똑같은 평균을 구할 건데 이렇게 구해봐도 괜찮지 않나? 다 똑같은 식이야. 다시 봐봐. 10점을 맞을 확률이 10분의 5야. 똑같은 식인데 표현만 좀 다르게 쓴 것 뿐이지. 이해되죠? 20점을 받을 확률이 10분의 얼마야? 10분의 3. 30점 받을 확률이 10분의 얼마야? 이렇게 해도 식 똑같으니까 계산 결과 똑같이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는 확률을 메인으로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와 같이 명수로 푸는 쪽, 이쪽 풀이가 아니라 이쪽 풀이로 풀 거야.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말로 해봐. 뭐랑 뭐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한 거야? 자, 이거 뭡니까? 두 글자로. 확률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금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X, 아까 방금 배웠어. 확률 변수라고 하지. 그러면 아, 뭐랑 뭐를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한 게 평균이구나.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한 걸 싹 다 더한 게 평균이구나. 이제 확통에서의 평균은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싹 다 더한 다음에 명수로 나누세요가 아니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으로 시작합니다. 자, 외워야 될 거 첫 번째, 평균의 정의입니다. 자, 이건 반드시 말로 외우셔야 돼요. 자, 평균은 확률 변수, 기니까 그냥 변수라고 줄였습니다.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다.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납득하리라 본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좀 그럴듯하게 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호를 이해해봐.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확률 변수 라지 x가 x1일 확률이 p1, x2일 확률이 p2, x3일 확률이 p3. 아까 그 표로 썼던 걸 식 하나로 퉁쳐 써본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일 때 평균은 변수, 맨 첫 번째 변수가 x1. 걔 확률이 얼마야? p1 플러스 x2라는 변수의 확률은 p2.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맨 마지막에 x의 n 곱하기 pn까지 다 곱한 다음에 더한 거. 이게 평균이다. 됐냐? 자, 그럼 이걸 좀 이쁘게 기호로 나타내 볼게. 평균은요,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는 봤나? 평균이 기대값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나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지 몰라서. 있어? 없어?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왜 평균이 기대값이냐면 요런 반, 아까 평균이 17점이었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아무거나 랜덤 뽑아가지고 너 시험 쳐봐 라고 하면 얘 보고 갑자기 100점 맞으려고 기대할 수 있겠냐? 이런 수준의 반인데 아니 대충 몇 점 정도 받겠지. 17점 정도 받겠지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게 평균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평균은 기대값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평균은 영어로 하면 mean이야, mean. 알아? 그렇다면 기대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맞아. 그래서 기대값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스펠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야. 여기가 T 맞겠지? expectation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호로 이렇게 쓴다. 지금 확률 변수 x잖냐?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평균은 다른 말로 기대값. 자, 이것을 우리는 기호로 expectation of 확률 변수 x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x1 p1 플러스 점점점점점 xn pn인데 어차피 좀 규칙성을 가진 숫자의 덧셈이니까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볼게요. 그럼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라는 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야. 싹 다 더하자는 뜻이야. 누구 곱하기 누구? 변수 곱하기 확률. 이게 바로 expectation of x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이 용어에 대한 익숙함을 위해서 좀 더 예시를 들어볼게. 이 x, 이거 한글로 읽어봐. 그러면 평균이요라고 읽지 마. 왜냐면 누구의 평균인지에 따라 다른 거잖아. 우리 반의 평균, 제 반의 평균, 저 반의 평균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한글로 읽어봐 하면 꼭 x의 평균이라고 읽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질문. 예시야, 여기서부터는. 2의 x의 제곱. 이거는 한글로 읽으면 뭐인 거야? x제곱이라는 친구의 평균 맞아요. x제곱의 평균이야. 그럼 질문할게.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평균의 정의가 뭐지?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야. 근데 이때 변수는 내가 구하고 싶은 평균의 그 변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x의 평균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확률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돼. 그러면 x제곱의 평균 구하고 싶으면 누구에다가 확률 곱하면 돼요? x의 제곱의 확률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x1의 제곱 곱하기 p1 플러스 xn의 제곱. 1과 n은 중요한 게 아니라 싹 다란 뜻이라고. 문제에 따라서 3n, 4n일 수 있어. 그냥 싹 다란 뜻이에요. 자, 제곱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된다, 야. 오케이? 그럼 이런 거는 이거는 한글로 읽으면 뭐인 거야? 3x의 평균이야. 그럼 당연히 누구 곱하기 확률 해야 돼? 3x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3x1 곱하기 p1 부터 엄녀렴 3x의 n 곱하기 pn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기호 이거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평균이요 라고 읽지 말고 누구의 평균인지 x의 평균이다 라고까지 잘 읽어주셔야 된다. 오케이? 이제 우석이 이제 한 10분 있다 물어보면 평균이요 이제를 하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산입니다. 일단 분산이 뭔지 느낌적인 느낌부터 가보자. 중2 때 얼추 배운 적은 있을 거거든. 분산이 어떤 느낌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보면 A반은 학생들의 키가 키 너무 크니까 성적으로 할까요? 10점, 20점, 30점입니다. 3명이 있는데 평균은 얼마야? 평균은 20점입니다. 자, B반은 20점, 20점, 20점이야. 이래도 평균 얼마야? 자, 근데 말로 먼저 해봤을 때 어느 반이 더 데이터가 퍼져 있어요? A반이 퍼져 있지. 자,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분산이었어. 그러니 이 반에서는 분산 오브 A반, 어이구야, 여기다 쓰면 못 써. 따라서 분산 오브 A반 하고 분산 오브 B반 했을 때 어느 쪽의 분산이 더 큰 거라고? A 쪽이 더 큰 거라고. 분산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분산의 정의가 무엇이냐? 한글로 외워야 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자, 그럼 용어 하나씩 또 봐야 되겠지. 아니, 편차가 뭔데? 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단 편차라는 건 약속이니까 외워야 돼. 편차는 어렵진 않아. 편차는 나 빼기 평균입니다. 나가 뭔데?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반 평균이 50점이야. 근데 확률 변수 x, 이게 너라고 쳐봐. 너가 70점이면 편차는 얼마인 거야? 편차는 20인 겁니다. 반대로 어떤 새끼가 10점밖에 못 맞았어. 그럼 편차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의 40인 겁니다. 이때 말하는 나라는 건 결국은 변수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외우기 편하라고 납배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앞으로 편차가 뭐야? 그러면 납배평이요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게 나중에 가면 헷갈리는 게 평균에서 나를 빼는 건지 나에서 평균 빼는 건지가 가끔 헷갈려 버릴 때가 있거든. 그때 요 예시를 떠올려봐. 네가 우리 반 평균이 50점인데 네가 70점 맞았어. 그럼 너는 편차가 20점이 나이야 라고 듣는 게 기분이 좋아? 넌 마이너스 20점이 나이야 라고 듣는 게 기분이 좋아? 라고 생각해보면 나 잘 봤으니까 뭔가 풀었으면 좋겠어 하면 내가 70이니까 70에서 50 빼야지. 내가 시험을 10점 맞았어. 그러면 너는 대단해. 편차가 40점인 친구야. 가 알지. 편차가 마이너스 40인 새끼야가 맞는지 생각해보면 내가 못 봤으니까 10점에서 50점 빼야 돼. 오케이. 그러면 납배평이지 평빼나가 아니지. 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누구 빼기 누군지는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 합니다. 방금 저기서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알 거야. 뭔가의 평균이래. 그럼 어떻게 계산하겠냐? 편차 제곱이요. 그렇지. 맞아. 뭔가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그 변수에 그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가 평균이었잖아. 말 바꾸기 놀이 하는 거야. 그럼 난 이번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떤 계산 과정을 거치면 되겠어? 편차의 제곱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x1, x2, xm이라고 있다고 치자. n이라고 있다고 치자. 그 다음 확률이 p1, p2, pn이라고 치자. 이제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편차의 제곱이야. 근데 편차가 뭐라고? 납배기 평균. 즉 변수 x에서 평균 뺄 건데 평균 아까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했어? ex라고 쓰기로 했지. 그게 좀 귀찮아. 알파벳 2개나 써야 되고 대문자고 해서. 그래서 아까 평균이 기대값이다라고 하면서 expectation에서 따온 게 2이고 평균은 영어로 하면 mean이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평균을 다른 말로 small m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글자 쓰기 귀찮을 땐. 자, 그래서 여기선 그렇게 해볼게. x에서 뭘 뺀 거? m 뺀 거의 제곱. 당연히 x1 빼기 m의 제곱이겠지. x2 빼기 m의 제곱이겠지. xn 빼기 m의 제곱일 거야. 그거랑 누구를 곱한 거?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분산이 영어로 뭔지를 보겠습니다. 분산은 영어로 variance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v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 그러니 x의 분산은 기호로 뭐라고 쓰겠냐? v 라고 쓸 거고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x1에서 뭐 빼고 평균 빼고 그거 뭐하고 제곱한 다음에 뭐 곱해? 확률 플러스 x2-m의 제곱 곱하기 p2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셔서 맨 마지막 싹 다 하라는 뜻이야. xn-m의 제곱 곱하기 pn 이렇게까지 하면 된다. 자, 따라서 얘를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싹 다 더하라는 뜻이고 xi 빼기 m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다. 됐나요? 자, 이 식이 바로 이제 분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됐냐? 벌써 이제 외워야 될 게 2개 있었음.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런 짓거리 해볼게.
지금부터 이 시그마라는 식을 좀 전개를 해볼게요. 따라와봐.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뭐 싹 다란 뜻이고, 요거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서 p랑 분배 법칙으로 곱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봐. xi의 제곱 곱하기 pi 마이너스 2mxi pi 플러스 m의 제곱 곱하기 pi 싹 다 전개한 거 보이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자. 각각의 식을 의미를 해석해 볼 거야. 이 부분 봐봐. 변수 x를 뭐하고 뭐 곱했어? 제곱하고 확률 곱한 걸 싹 다 더한 거지. 그럼 이것은 누구의 무엇을 구하는 과정이냐?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지. 아까 여기서 연습 1 해놨으니까 알잖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xpectation of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시그마에 대해서 2m은 상수니까 바깥에 상수 취급이라서 2m 밖으로 빼볼게. 그럼 여기를 해석해보자. 변수랑 확률 곱해서 다 더했네. 뭐야 이거? 2x가 되겠지. x의 평균 2x. 맞아. 그 다음 또 m의 제곱은 상수야. 밖으로 빼. 하고 봤더니 p를 싹 다 더해라. 확률을 다 더해라는 뜻이겠지? 확률 다 더하면 얼마야? 1.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EX의 제곱 빼기. 자, 아까 M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평균 다르게 쓴 것밖에 아니라고 했거든. 똑같은 얘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평균의 제곱이지. 거기다가 평균 제곱 하나 더하지. 그럼 마이너스 한 개만 남겠지. 뭐가? 평균의 제곱이. 그래서 이 부분은 EX 전체의 뭐다?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요 식이야. 근데 얘를 전개해보니까 좀 다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음. 이처럼 생긴 것을 우리는 앞으로 분산의 계산식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립의 정의는 PA 바 B가 PA다인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해보고 좀 꿍짝꿍짝 해보니까 PA 교 B가 PA 곱하기 PB랑 같다 이기도 했었네. 느낌 기억나시지? 데피니션은 이건데 얘를 좀 변형하다 보니까 좀 파생된 새로운 식도 얻을 수 있다의 느낌이야. 분산의 정의는 이겁니다. 하지만 그 정의식을 뚝딱뚝딱 해보니까 이렇기도 하지. 그러니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야. 독립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것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너네는 두 개를 정확히 둘 다 외우셔야 되고 내가 수업 시간 내에 분산의 정의가 뭐야? 분산의 계산식이 뭐야? 라고 구분해 부를 테니까 그것들을 다 잘 외우셔야 돼. 자, 그리고 이거는 말로 좀 외우면 좀 편할 것 같아. 방금 한 과정이 3번인데 자, 한글로 해보자. 변수 x에 대하여 제곱의 평균이지. 거기서 뭘 빼냐면 평균의 제곱을 빼지. 그러니까 외우긴 편할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평균 배웠고 분산의 정의와 계산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제목에 처음부터 있었던 표준 편차라는 게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또 외울 거 생겼네.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쉬워. 그냥 약속 자체가 루트 분산이야. 휴, 분산만 구할 수 있으면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예요. 자, 그 대신 얘도 기호는 있으니까 기호는 공부를 해봅시다. 자, 표준 영어로 뭐게? 뭔데? 스탠다드죠. 그치, 스탠다드. 편차가 영어로 뭐냐면 뭐 이건 모를 수 있어요. deviation이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영어로 하면 standard deviation입니다. standard deviation.
스펠링이 맞나? 내가 적어놨을 텐데. 여기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 맞을 거야. 뭐 deviation 스펠링이 좀 애매하지만 뭐 대충 맞아요. 자, 그래서 기호로는 요 S를 쓸 건데 S의 그 고대 문자 시그마 있지 않냐? 그 대문자에 시그마 말고 소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6이라고 쓰면 안 되고 6을 반대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맞아요. 시그마. 자, 그래서 시그마 x라고 쓰고 이것은 루트 vx입니다. 기호만 알면 되고 내용은 너무 쉬울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 지금 통계값 필요한 것들 다 공부를 했습니다. 중요하게 외울 건 당연히 평균의 정의, 분산의 정의 및 그것을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변형해 나가다 보니까 얻어지는 분산의 계산식까지 이렇게 세 개를 외워야 돼. 줄줄이 그냥 쓸 수 있어야 돼. 특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 번 써가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도 당연히 외울 수 있어야 돼. 됐냐?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보자. 간단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평균 한번 구해보고 분산도 한번 같이 구해봅시다. 칠판 보세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과 2와 3이라고 치고 각각의 확률 이 예를 들어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먼저 평균부터 구해볼게요. 자, expectation of x는 그냥 뭐랑 뭐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고. 확률 곱하기 총합, 확률 곱하기 변수의 총합 하면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통분할 거라서 이 부분 4분의 2라고 되어 있는 게 편할 거야. 해볼게. 어차피 다 4분의 1인 거 보이지? 1 곱하기 1 플러스 뭐라고 쓰면 되냐? 플러스가 되겠지.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4분의 얼마야? 7. 예. 덧셈 이슈야. 6 더하기 2 더하기 1은 9 아니야? 자, 그래서 평균은 4분의 9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해봅시다. 분산의 정의가 뭐야, 우서가? 편차 제곱의 평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대로 그대로 가면 돼. 근데 편차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야? 평균 구하는 과정이 원하는 거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었으니까 편차 곱하기 확률의 총합 했으면 되는 거지. 일단 이것도 칠판에 한번 써놓자.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은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야.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1에 대하여 편차 얼마니? 납배 평이라고 했잖아.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5지. 그것의 무엇? 제곱. 곱하기 얼마? 확률. 좋습니다. 플러스 2에 대하여 편차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얘 무엇? 곱하기 얼마? 4분의 1. 자, 3에 대하여 편차 얼마? 의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자, 계산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분모는 4, 4, 4 하니까 64분의 1 거고 5, 5, 25 1, 1에 1 9, 2에 18 따라서 64분의 얼마냐? 44 따라서 약분해보면 16분의 11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근데 분산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제평평제. 그러면 제평평제라는 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니까 그걸 좀 따로 계산해 놓자. 제곱의 평균. 야,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 제곱하고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돼. 어디 갔니? 여기 있었네. 자, 해보겠습니다.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뭐야, 식이? 좋아요. 그 다음에 따라서 4분의 하고 이건 암산하자. 1 더하기 4 더하기 18 23. 자, 따라서 분산을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면
일단 식부터 쓸게. 뭐야? 제곱의 평균, 제평 빼기 뭐야? 평제, 평균 전체의 제곱이다. 해볼게요. 제평이 방금 4분의 23이었고 평제가 얼마냐? 4분의 9의 제곱이겠지. 자, 그러면 이것은 16분의로 통분을 해보면 4 곱하면 92 빼니까 11.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네가 문제에서 분산을 구해야 될 때 어느 쪽으로 풀면 좋을지 또는 어느 쪽이 네 스타일에 맞는지는 개취긴 해. 그때그때 다르게 선택하면 돼. 근데 둘 다 알아둬야 돼. 보통 하위권 애들이 분산을 무조건 제평평제로만 기억해서 데피니션대로 하면 더 편한 문제 또는 그래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분산은 꼭 두 개를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냐? 이렇게. 그럼 좀 더 빠른 속도로 똑같은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 이번엔 변수를 좀 늘려볼게요. 마이너스 1, 0, 1, 2. 그 확률이 얼마로 하면 좋을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3) (6분의 1) 일단 확률의 총합이 1이어야 되는 건 확인하시고 해볼게. 자, 그러면 먼저 expectation of x부터 구해보겠습니다. 6분의 1로 통분하면 될 것 같고 익숙해지면 당연히 이렇게 곱하기 안 하고 머리로 바로 쓰면 돼. 뭐 더하기? 더하기 0 더하기 니가 얼마야? 6분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 분산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편차의 제곱이 얼마냐? 9분의 25. 왜냐면 얘랑 얘 편차는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분산은 편차를 뭐 할 거라? 제곱할 거라서 누구 빼기 누구지를 잠깐 까먹어도 차이가 3분의 5다로 무조건 답이 안 틀리거든? 근데 뒤에 단원에서 제곱을 안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대충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냥 차이만 보고 제곱해야지로만 기억해두면 나중에 편차가 납배평인가 평변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내가 정확히 편차는 납배평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자, 이게 편차의 제곱 곱하기 얼마? 6분의 1 플러스 뭐 곱하기 얼마? 9분의 4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9분의 1 곱하기 6분의 3 플러스 2에 대하여 편차의 제곱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는 54분의 라고 계산해 봅시다. 2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6 54분의 얼마냐? 48 6 정도로 약분하면 되나? 9분의 8 이게 분산이다. 자, 그러니 평균이나 분산을 구할 때 이 과정 좀 겪어보니까 알겠지만 6분의 3이라는 확률을 2분의 1로 약분해두는 것이 그렇게 유리한가요? 아니지. 이런 데서 개꿀다리 해가지고 막 이거 뭐 3, 2 약분하는 게 좋은가요? 안 좋지.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분은 중간 과정에선 안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봅시다. 분산의 계산식이 뭡니까? 제평평제. 한글로 해도 돼. 제평평제. 그러니 제평을 구해놓자. 2x의 제곱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암산으로 가자. 6분의 제곱한 다음에 확률 곱하면 얼마야? 1, 0, 3, 4 맞냐? 자, 그러면 얘는 6분의 얼마다? 8. 그러면 뭐 3분의 4 정도로 해둡시다. 자, 그러면 따라서 분산 vx는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3분의 4에서 아까 구해놓은 평균 9분의 제곱해서 4를 빼면 돼. 그러면 9분의 8이다. 이렇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슬슬 좀 느끼는 게 야, 이거 분산의 정의랑 계산식 중에 뭐가 좀 편해요?
계산식이 좀 편해 보이지? 아무래도 그냥 이거 재평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마무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재평 평제로 구하는 게 더 편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의해야 될 점이 분산의 정의를 까먹고 재평 평제만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분산의 정의가 더 편한 문제에서 시간 낭비를 하니까 꼭 기억하라고. 자, 예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해볼게. 자, expectation of x 얼마가 될까요? 4분의 0. 바로 보이냐? 맞나요? 자, 그 다음 제곱의 평균은 얼마인가요? 4분의 해놓고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야? 4 더하기 0 더하기 4. 그래서 얼마? 2. 따라서 분산 vx는 재평 빼기 평제니까 아니지, 재평이 먼저 와야지. 제곱의 평균 2 빼기 평제가 와야 되니까 얼마? 2. 맞냐? 근데 이건 계산식을 쓴 건데 계산식 안 쓰고 분산의 정의대로 가보자. 평균이 0이야. 그럼 편차 제곱이 얼마야? 그거 곱하기 확률 1. 편차가 얼마야? 0. 그럼 넘어가. 편차의 제곱이 얼마야? 4 곱하기 얘는 1 하면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시를 많이 안 받고 문제도 많이 안 풀었으니까 공감이 안 가겠지만 들어둬. 보통 확률 변수들은 다 정수로 줍니다. 계산 편하게 하라고. 여기가 막 3분의 1, 2분의 2질 하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계산이. 여긴 보통 정수로 줍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이 분수인 건 재평평제가 더 편해요. 반면 평균이 똑같이 정수로 나오면 분산의 정의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감이 좀 오나? 아직 예시 3개밖에 안 봐서 모르겠지만 문제 풀다 보면 그게 느껴질 거거든. 실제로 평균이 3분의 2면 야 편차의 제곱이 얼마야? 이게 너무 힘들긴 해 실제로. 이럴 땐 재평평제가 편해. 나도 이해해. 맞아. 근데 정수로 평균이 나오면 편차의 제곱 암산이 되게 빠르게 되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데피니션대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문제 풀다가 공감이 가시면 좋은 거고 안 감 말고 두 개를 꼭 기억하긴 해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질문할게. 여기서 표준 편차 얼마? 4분의 11. 맞아. 여기서 표준 편차 얼마? 3분의 2루트. 여기서 표준 편차 얼마? 아, 그건 쉬운 거라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 배운 거 조금만 변형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 잘 따라왔네. 이거 자, 봐봐. 확률 변수 x가 아까처럼 x1, x2, 엄열은 염염염, xn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large x가 small x일 확률이 p1, p2, 점점점 pn 이렇게 똑같이 있다고 치자. 이게 너네 시험 성적이라고 쳐보자. 근데 너네 시험 성적이 너무 하찮아가지고 엄마한테 이대로 가정통신문 보내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성적 조작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너네 점수를 각각 A배 한 다음에 B점씩 플러스를 해줬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X1이란 점수를 받았던 새끼는 엄마한테 뭐라고 가? AX의 1 플러스 B라고 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서 가겠지. 요렇게 좀 변형이 된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볼 거야. 방금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거든. 자, 해보자. expectation of ax 플러스 b. 당연히 이렇게 써지겠지. 계산하는 과정이 먼저 보자. 변수 곱하기 확률 총합인데 이제는 변수가 x가 아니라 뭐가 된겨? ax 플러스 b가 된겨. 그럼 해볼게.
시그마 싹 다 더해라는 뜻. AXI 플러스 B 이게 변수죠. 그거 곱하기 확률이야. 자, 아까 했던 시그마 전개식을 그대로 가볼게. A 곱하기 X 곱하기 P. A는 상수 취급이니까 밖으로 나가볼게. B도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볼게. 자, 이 부분 누구의 무엇입니까? X의 평균이죠. 얘는 한글로 읽으면 무엇의 총합입니까? 확률의 총합이니까 얼마야? 1. 아,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expectation of X 플러스 B 곱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별로 어렵지 않네요. AX 플러스 B 이렇게 성적 조작이 된 평균은 그대로 A 배한 다음에 플러스 B 하면 된다. 이건 직관적으로 와닿을 거야. 우리 반 평균이 10점이었는데 너네 점수를 다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30 하면 10점이었던 게 20점 되고 플러스니까 50점 되겠지. 평균이 충분히 직관적으로 오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ariance of AX 플러스 B. 분산의 정의가 뭡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지. 자, 해보겠습니다. 다 더해라. 시그마. 편차가 뭐지? 납배평. 내 점수는 AX 플러스 B일 거고 여기서 이제 평균 빼야 되겠지? 당연히 얘의 평균이니까 방금 공부한 이게 들어가야 될 거야. 근데 이거 EX 너무 두툼해서 싫어. 뭐라고 쓸까 그냥? M이라고 써볼게. AM 플러스 B. 이게 편차입니다. 오케이?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 해가지고 다 더하자. 그러면 B 빼기 B 지워지는 거 보여요? 그럼 A 괄호 X 빼기 M 남는 거 보여요? 걔 제곱이야. 그러면 A제곱은 밖으로 빠지자. 그럼 뭐가 남았냐면 XI-M의 제곱 곱하기 PI가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X의 분산이었지. 납배평, 편차의 제곱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한 거. 아, 그러면 분산은 A의 제곱 곱하기 VX 이렇게 되네. 평균과 다른 점은 뭐냐? 뭔가 앞에 있던 A는 제곱이 됐고요. 뒤에 있던 B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지 이거 느낌적인 느낌까지 같이 가면 되게 쉽게 외울 수 있거든. 자, 봐봐. 우리 반에 아이고야. 우리 반에 시험을 봤는데 10점 받은 새끼, 30점 받은 새끼, 50점 받은 새끼 이렇게 한 마리씩 있었다고 치자. 그치? 그럼 우리 반 평균 얼마야? 평균 30점이야. 근데 이대로는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 해가지고 조작을 좀 해볼게. 성적 조작을. 곱하기 2 한 다음에 플러스 10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 얼마가 돼? 얘는 자, 그럼 평균 다 더해서 3띵 해봐. 얼마냐? 당연히 70이죠. 그러면 평균이 곱하기 2배 단 다음에 더하기 10 된 거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충분히 이거 아까 납득했지. 그 다음 분산은 A 한 개 A 제곱으로 튀어나오고 B 한 개 사라졌거든. 분산의 느낌적인 느낌이 뭐지? 뭐 한 정도? 데이터가 퍼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얘네 차이 얼마임? 점수 차이 20. 얘네 점수 차이 얼마임? 20점. 근데 얘네 점수 차이 얼마임? 얘네 점수 차이 얼마임? 40점이지. 점수 차이가 20에서 40이 됐어. 그 이유는 곱하기 2 때문이야? 더하기 10 때문이야? 곱하기 2 때문이지. 야, 다 같이 점수를 10점씩 올리면 퍼진 정도가 바뀌냐? 안 바뀌지. 그러니까 뒤에 더한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뭐였냐? 편차를 뭐 해야 돼? 제곱하는 과정이 있지.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차이가 몇 배 되는데 2배 되는데 그걸 제곱할 거니까 4배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무지성 암기보단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표준 편차 오브 AX 플러스 B. 시그마 AX 플러스 B는 뭐겠어? 똑같아. 표준 편차의 정의가 뭐라고? 루트 분산이라고. 해봐.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근데 이제 루트 안에
제곱은 뭘로 나와야 되냐? 절대값 A로 나와야 돼. 오케이? 결국 표준 편차도 분산도 다 양수입니다. 양수. 음수가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값 조심해 주시면 돼.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만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 끝나. 예를 들어서 expectation of x가 10이고 variance of x가 4인 어떤 확률 분포가 있다고 치자. 오케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에 2x 플러스 10 얼마입니까? 30. 맞죠? 그 다음에 2번 variance of 3x 빼기 10 얼마입니까? 9배가 되면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표준 편차가 영어로 뭐게 우서가? 표준 편차요? 금붕어메타 돌아왔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4x 플러스의 3 얘는 뭘까요? 자, 분산이 4라는 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얼마였다는 거야? 2. 그리고 표준 편차는 그대로 튀어나오면 된다 그랬음. 그러니까 4 곱하기 2는 얼마? 8. 이런 거겠지.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제곱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자, 암산 못해도 돼. 하지만 얘는 누구를 구하는 과정에 나왔었다만 기억하면 돼. 분산 구하는 과정에 나왔었다만 기억하면 이 항만 잘하면 되거든. 외울 필요 없어. 아, 맞다. 얘는 원래 vx가 뭐 빼기 뭐였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지. 근데 분산이 4랬고 평균이 10이니까 아, 이렇게구나. 아, 따라서 얼마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산확률 분포의 기본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